여러분, 친구들이라는 시간으로 어떤 문제를 할 수 있을까요? SNS 하기? 아니면 흑박도 하기? 짧지만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친구들이라는 시간으로 보호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수칙을 실시하는 건 어떨까요? 불 뒤에 안 꺼지는 게 나아, 안 꺼지는 게 나아?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 네. 자, 여러분, 산업안전 보건 교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산업안전 보건법 MCT를 의하면 학교는 후보 지도자에게 공개적으로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의무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에 잘 보여? 네, 잘 보여요. 잘 보여? 교수님, 산업안전 보건 교육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꼭 교육을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자동수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해야 하는 교육으로 사업은 근로자에게 꼭 교육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지나간 미래적 시대에는 근로자들을 일정 장소에 모아 교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업 손으로 10분 정도 안전교육을 한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업안전 보건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정부교육과 수수교육에 따라 비수적인 과태료도 다르다고 하니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육을 꼭 실시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럼 혹시 교수님, 산업안전 보건 교육은 꼭 전문기관이나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그럼 몇 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호 서명을 보시면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1시간 실시하는 현장 교육도 경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장 교육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위험대기 훈련이나 작업 전으로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교육을 현장 교육이라고 말하며 10분 안전보건교육이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교육 시간은 분기별 정기교육으로 일반 사상인데 나중에 취업해서 근로자가 돼서 교육을 가면, 아니, 취업을 해서 돈을 벌러 가면 전부 다 이런 의무교육을 꼭 받아야 돼요, 일하면서. 네. 아무리 판매직이면 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전년도 무죄 사건이면 1.5시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 외에 근로자의 경우는 분기별 6시간, 전년도 무죄 사건이면 3시간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50인 미만의 음식은 조명, 숙박 같은 사업장이면 일반 사업장의 절반 시간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근로자분들이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아야 하는 거군요. 그럼 교수님, 이제 10분 안전 보건 교육을 알려주실까요? 네, 상황이 생긴 만큼 감염병 질환 상황시와 평상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전보건교육 실시 원칙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시간이 전 직원이 집체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단위로 교육을 하는 것을 고용노동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기교육을 한 번에 모두 실시하는 것보다 A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되 간격적 1회에 30분을 연수하도록 하시고 공정별 또는 작업별 소규모 단위로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근로자의 회의 테이블, 교육장, 회의실 등의 장소에 집결시키는 것보다는 가능한 근로자의 작업 위치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십시오. 또 교육자료는 서면자료보다는 카톡이나 밴드, 이메일 등으로 배포하고 교육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여 근로자별 질의 응답으로 숙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기교육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을 진행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면 교수님, 평상시에는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면 될까요? 네, 평상시에 10분 안전 보건 교육 TC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시작 전 3단계 안전보건 활동 전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안전조율, 안전체조를 실시하다. 자,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스트레칭, 체조가 중요해요. 체조. 여기서 한번 봐봐요. 출근과 함께 리더의 주관 아래 동료들이 링 둘러서서 인사하고 동료들의 건강을 확인합니다. 건강 확인하고 자차! 복장과 보호를 항상 복장, 그다음 복장, 스트레칭 한 다음에 복장. 머리 같은 거 다치면 안 되니까 위험한 일 할 때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돼요. 점검하고 직장 체조 및 자, 스트레칭. 실시합니다. 내가 어제도 얘기했을 텐데 스트레칭이 꼭 중요해요. 근육이 뭉치고 경직돼 있으면은 갑자기 무거운 거를 들거나 손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거 이렇게 일을 할 때는 갑자기 근육 경련이 와. 알았죠? 네. 네. 2단계는 안전 작업 지시. 리더로부터 오늘 실시해야 할 작업에 대한 내용과 목표나 작업 장소, 방법, 순서 및 역할 분담 등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받습니다. 3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툴박스 미팅을 통한 위험예제 발표입니다. 오늘 실시해야 할 작업에 대한 위험예제 발표를 실시하며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에 해결책을 강구하고 팀의 행동 목표와 원포인트를 지정하고 확인합니다. 이렇게 실시하면 10분 정도 소개될 것입니다. 위험예제 활동은 위험예제 활동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위험예제 활동 실시 요령을 소개합니다. 네, 사업장에서는 작업별 실시 모델을 만들어 활용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작업 상황에 따라 6인용, 3인용, 1인용의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참고하셔서 사업장에서는 작업 상황에 맞게 위험예제 활동 모델을 작업별로 만드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영상 볼게요. 중량물 취급과 요통 예방. 이번 시간에는 중량물 취급과 요통 예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요약한 근골격계 질환자 중에서 요통 환자는 평균적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현장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요통을 예방하는 방법에 관한 안전요령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오늘의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 통계로 요통 발생을 평가, 중량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일상생활에서 요통 예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요통이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교통에 걸리지 않고 중량물을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게 중량물을 옮길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근무 시간에 요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 통계로 요통 발생 현황. 그럼 업무상 질병자와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의 산업재해 통계에서 업무상 질병자 중에서 산업자를 제외한 노령자와 근골격계 질환자의 발생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상 질병 노령자가 감소하지 않고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근골격계 질환자는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업무상 질병 노령자와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는 경향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통이 허리를 다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허리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일할 때는. 특히 제조업에서는, 인가공 분야에서는 무거운 거를 들고 나르고 운반하고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허리 조심, 무릎 조심. 이번에는 업무상 질병의 노령자 중 근골격계 질환의 비율을 나타낸 표를 한번 보시죠. 표에서 업무상 질병 노령자는 매년 약 6,700명 이상에서 약 7,100명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고 5년간의 평균값이 약 6,900명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자는 약 5,300명 내외에서 증가 감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5년간 평균값이 약 5,200명입니다. 마지막 수치를 잘 살펴보세요. 이를 통해서 최근 5년간 근골격계 질환자가 업무상 질병 요양자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고 5년간 평균 76%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업무상 질병자의 대부분이 약 4분의 3은 근골격계 질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유형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의 유형별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현황은 근골격계 질환, 요통, 신체 부담 작업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를 유형별로 비교해 보시면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 신체 부담 작업자는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5년간의 근골격계 질환자보다는 요통 발생이 약간 더 감소하지만 요통의 발생도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최근 5년간 유형별 근골격계 질환 발생 비율을 나타내는 표를 한번 보시죠. 표에서 신체 부담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자는 5년간 평균이 약 1,800여 명이지만 2012년 약 1,400여 명에서 약 2,100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자 중에서 신체 부담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년간 평균이 35% 정도 되며 2012년에 27%에서 2016년에는 42%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요통은 5년간 연평균 3,200여 명으로 2012년에 약 3,800명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자 중에서 요통이 차지하는 비율은 71%에서 약 55%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5년 평균 약 63%입니다. 즉, 근골격계 질환의 10명 중 6명 이상이 요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허리 다치는 사람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까지 안내한 교육이에요. 알았죠? 네. 네. 이제부터
어제 거 이어서 말을 못해서 지금 방금 이렇게 한 10분 정도 짧게 본 거고, 예, 어제 얘기했던 제가 오늘 뭐 한다고 했는지 아는 사람. 인거부. 아니, 오늘 실습은 금요일에 할 거고, 오늘은 화제. 자, 여기서 학교. 이렇게. 자,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은, 여기 비상벨이 막 울려서 스프링클러가 물이 막 나오고, 가끔 뭐 연기가 나고 불이 나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제조업 공장에서 특히 화재가 많이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화재가 왜 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살펴볼 테니까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전하게 다녀야만 학교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하지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하나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학교는 개인 잠깐만요. 학교 말고,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 잘 지내고 계신가요? 겨울은 사계절 중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네. 겨울에 화재가 많이 발생해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춥고 건조한 날씨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난방용입니다. 추운 겨울엔 어떻다는데 그렇죠. 가정에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우리 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난방용품이지만 잘못된 사용으로 매년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알고 계신가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가정용품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 지금 겨울이니까, 여름이니까, 우리 겨울 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2018년도 장소 요양용원 화재 사건, 2015년 의정부합법대 화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화재는 파괴력이 강한 재난으로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눈에 띄게 많이 쓰이고 있는 골든 이 골든타임은 화재, 구조, 구국 등에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말할 때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사고에 이어질 수 있는 화재 재난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화재는 미리 예고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관심을 유도하여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졸려하니까 우리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만 볼게요. 그러면 짧게. 이거는 꼭 익혀둬야 됩니다. 다음으로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119이 이건 중요하니까 봐줘요. 나 여러분들한테 강압적으로 안 해. 화재가 어떨 때 화재가 나고 이런 거는 내가 그러면 오늘 교육 안 할 테니까 화재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그래도 꼭 이거는 알아둬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가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일하다가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꼭 요거는 알아둬야 돼요. 여기 보면 119에 그 신고하라고 돼 있죠. 정보를 전파합니다. 이후 소화기, 옥내 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초기 진화를 시도하고 대피 활동을 시작합니다. 소방대가 도착 전까지 대피 활동과 화재 확산 방지 활동을 하며 화재 진화 후 인원 및 부상자 확인과 환자 이송, 의료 활동 지원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바로 화재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불을 발견한 사람이 불이야를 큰 소리로 외쳐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고 육성 외에도 산해 방송, 경보기 등 기타의 방법으로 산에 있는 직원들에게 알려 피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를 걸어 침착하게 화재 발생 장소, 화재의 종류와 현재 상황, 인명 대피 여부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신고가 완전히 접수되어 소방관이 끝나고 하기 전까지 먼저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초기 진화가 필요합니다. 화재 규모가 작으면 소화기, 옥내 소화전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초기 진압을 시도합니다. 화재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피 준비를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대피 유도를 피합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이 쌓이게 되며 흥분하여 평상시보다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추종성에 의해 움직이기 쉽기 때문에 피난 유도자는 사원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기가 가득한 장소를 지날 때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합니다.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 열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연기로 인한 지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합니다.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면 건물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여 모든 인원이 탈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즉시 소방대원에게 인원수와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했다면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구조를 기다립니다.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고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호흡을 합니다. 전화가 있다면 119에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업무에 분담하는 것도 화재 발생 대처의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화재 발생 시 업무를 분담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각 기관 얘들아 몇 분 안 남았어. 이거 보고 10분 동안 좀 쉴게. 니들이 지금 점심시간 끝나고 와서 다 피곤한 것 같아. 가 사람 잡는다는 30초 남았어. 옛 속담이 있듯이 우리 주변에는 위험 요소들이 늘 산재되어 있습니다. 화재 일, 자,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내가 얘기한 거는 불이 났을 때도 꼭 제조 분량을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119에 신고하고 소화기로 물 뿌리고 대피하고 젖은 수건으로 입 막고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지 말고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고. 알겠습니다. 정리정돈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번 시간에는 잠깐 정리정돈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제조 분량에선 정리정돈 가장 중요해요. 정리정돈이 잘 돼야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어야 돼. 알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은 정리정돈으로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의 기본 중 기본인 작업장 정리정돈 포인트. 작업장에서 정리정돈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정기 정도의 중요성을 인지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너네 정리를 하듯이 직장에서도 똑같이 해야 돼. 오늘의 학습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기적으로의 그리고 정기정돈과 안전보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위해 여러분은 정기정돈의 의미, 효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정기정돈과 재해와의 관련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작업 능력이 피곤하면 좀 자고. 피곤하면 좀 자고. 괜찮아. 괜찮아. 이따가 마지막 한 시간 내가 다시 해야 되겠으니까 피곤하면 좀 자고.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귀는 열어도. 정기정돈의 이해. 그럼 정기정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정돈하면 단지 흩어져 있는 물건을 한 장소에 치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발전성의 개념으로 보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작업자 상황에 따라서 미리 계획을 써 이에 따라 방식이 나눠져서 매일매일의 자세한 변화에 의해 전원이 노력해야 합니다. 전이란 우리용물품의 물품과 긴급을 이용하는 물품을 구분해 필요한 것을 정리해 두고 불필요한 것은 작업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돈이란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 어떻게 배치해 놓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정돈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로 낭비를 줄임으로써 능률이 향상되고 원가가 절감됩니다. 재고가 장시간 쌓여있는 낭비가 제거되고 재고 보관에 필요한 장소를 설치 장소의 낭비를 제거합니다. 운반부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 발생하는 낭비도 제거됩니다. 둘째로 안전 평생으로 인한 건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소가 잘 돼 있어 위험 개수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자재 정비를 잘하면 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컴퓨터로 정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오전성이 향상됩니다. 청소를 잘하면 먼지나 모래는 기계 설비의 결함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게 돼 설비의 수명이 연장되고 성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청소가 잘 되면 주요 관리가 용이하고 이상품의 발견이 용이해집니다. 넷째, 품질이 좋아집니다. 변질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게 돼 품질이 향상되고 설비가 유지돼 일량품을 생산하지 않게 됩니다. 공정한 대기 중에 분배로 인한 변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생산 품종 변경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금형, 치구, 공구 등이 정돈이 잘 돼 있으면 찾는 손실을 줄입니다. 청결한 작업장은 생산 의욕을 높여줍니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변경된 생산 계획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즐거운 직장, 발전하는 회사가 됩니다. 청결한 작업장은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고 납기가 지연되거나 외형이 포기되지 않아 신용이 향상됩니다. 낭비와 보장이 없어 안전하며 원가가 낮아지고 이윤이 증대돼 회사가 발전합니다. 정리정돈과 안전보건. 이번에는 정리정돈과 안전보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작업장의 정리정돈 상태가 불량하면 작업장 전체가 불안전한 상태가 돼 불안전한 행동이 생기기 쉬우며 재해나 사고, 화재가 발생하기 쉽겠죠. 바닥에 물과 완성품이 엄청나게 놓여있으면 호스는 코드 등이 보이게 됩니다. 기름, 물, 쓰레기, 먼지, 찌꺼기가 잔존하는 상태의 작업장은 재해에 올차게 됩니다.
작업 환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정돈, 청소 상태가 불량하면 재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도 초래하기 쉽습니다.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실은 기계 설비나 바닥에 보일 분진이 비산하여 분진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또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곳에서 작업대나 바닥에 흐르는 유기용제가 진행되는 이만성 용제의 경우는 화재, 폭발 등으로 일으킵니다. 위험 유해물질을 쓰는 직장에서는 정리, 정돈, 청소가 특히 중요하며 유해가스,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정리, 정돈, 청소가 나쁘면 착각, 오전동, 용기가 넘어지거나 파손 등에 의해 내용물이 유출, 증발에 화재, 폭발 등의 중대한 사고와 재해를 초래합니다. 이것들을 사용하는 기계 설비의 청소 훈련도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정리, 정돈, 청소가 불량하면 찌꺼기, 쓰레기, 먼지 때문에 기계 설비가 마모돼 정밀도가 저하되며 수명이 짧아지고 고장, 트러블도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자동화된 기계 설비는 정밀 전자 부품으로 제어되는데 그 제어 장치가 쓰레기나 먼지로 인해 고장,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정리, 정돈, 청소의 분량은 안전보건, 재해 예방 관계의 표지, 표시, 기계의 조작 계통의 표시 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며 불안전한 상태, 오조작, 오판단을 초래하기 쉽고 사고와 재해의 원인이 됩니다. 정리 정돈과 이번에는 정리 정돈과 생산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정돈의 분량은 비능률적인 작업을 초래하여 생산성에 저하를 가져오며 산업재해와 직업병도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자의 효율과 생산 중단, 생산 저하와 직결돼 화재와 폭발 등의 산업재해를 일으켜 기업 자체의 존폐에 관한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 상태가 나쁘면 설비에 무리가 가해지거나 원재료의 낭비로 비능률적인 직장이 되며 동시에 재해의 온상이 있죠. 정리정돈이 불량하면 필요한 물건을 찾을 때 많은 시간이 걸리게 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재해가 발생하기 쉽고 필요한 물건이 보이지 않으면 부적당한 물건으로 대용해 무리한 동작, 위험한 행위 등을 하게 됩니다. 불용품을 처분하지 않으면 직장의 비수명 공간이 물건 출력에 불편을 주어 원자재 운반에 이르게 됩니다. 먼지나 쓰레기는 직장의 더러움을 초래해 품질 불량과 결부되기 쉽습니다. 정리 정돈 불량은 회사의 제품을 쉽게 더럽히며 이물이 들어가거나 상당한 불량품이 무량품에 섞여 초래되기도 합니다. 정리 정돈 작업장의 정리 정돈은 건장한 통로의 세팅과 시작됩니다. 통로는 80cm 이상의 폭을 유지해 표시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통로가 없으면 물건을 놓아야 할 장소가 잘 보이지 않아 난잡하게 되고 정리 정돈도 지켜지지 않으며 물건의 운반이 곤란합니다. 통로가 없으면 작업 과정 중 물건을 위에 올라가거나 사이에 들어가거나 돌아가는 등 비능률적인 행동이 많아서 위험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통로는 평탄하게 하고 통로 위나 통로 옆에 장애물, 기름, 물 등의 더러움이 보이지 않도록 해 재해를 예방합니다. 작업장 바닥은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 사용한 물건의 잔치 찌꺼기 등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묻어 물건의 적재가 난잡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작업장 바닥의 불용품을 처분하지 않으면 소중한 작업 장소를 좁게 하며 불용품이 불안전 상태로 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바닥은
근처 부분적 경사가 있다거나 불안전한 상태의 배관이나 연장코드, 호스 등이 있으면 넘어지기 쉽고 공구류나 작업용구의 방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장 바닥에 기름이나 물이 쏟아져 보이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 쉬우니 항상 정리정돈을 해야겠죠. 원자재와 반제품을 종류별로 구분해 놓은 장소와 쌓은 장소를 지정해 출입하기 쉽게 해야 합니다. 정리정돈이 불량하면 필요한 물건을 꺼낼 때 주위의 물건을 움직이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게 돼 불필요한 작업이 많아지며 요통과 같은 재해가 일어납니다. 복잡하고 불안정하게 쌓아놓은 것은 허물어져 떨어지고 쓰러지기 쉬우며 위험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출력할 때 운반이 가능한 통로나 공간이 없으면 무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업장은 쓰레기, 먼지, 찌꺼기, 기름찌꺼기 등이 보이기 쉽고 더러워지기 쉽기 때문에 청소를 깨끗이 해 청결한 작업장을 만들지 않으면 생각지도 않은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바닥에 쓰레기, 먼지, 찌꺼기, 잔재, 기름 등의 방치는 근로자를 미끄러지게 하고 결국 재해 외에도 제품의 오염과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가연성 먼지의 퇴적은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되고 분진이나 쓰레기, 먼지가 있으면 직업병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계 설비가 쓰레기, 먼지 등으로 오염되면 트러블이나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계 설비 쪽에서의 정리정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끝 주변의 공장 기계는 보통 파이프의 발끝이 큰 힘으로 해서 또는 완곡하며 재료를 가공하게 됩니다. 수공구, 개측기, 재료나 도구류 등을 날 끝에 가볍고 불안전하게 굽는 것은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구동부 주변은 기계의 구동부가 큰 힘으로 완곡 또는 회전 운동을 하고 있고 기계 밖으로 튀어나와 흩날리는 것도 있습니다. 치공구나 개측기, 재료 등을 넣어두는 서랍장이나 작업대 등을 구동부에 접근시켜 불안전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셋째, 기계 설비에 가까운 작업자의 주위나 작업대는 정리, 정돈, 청소 상태가 불량하기 쉽습니다. 원자재나 치공구, 연장코드, 호스, 작업용 등이 불안전한 상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 주변이 더러워지기 쉬우니 절근인 칠, 절상류의 비상, 절삭부에서 발생하는 퓨, 기름 배출, 누수 등으로 기계 자체가 더러워지며 주위가 지저분해집니다. 전기 설비 근처에 물건을 놓는 일이 있는데 이는 전기 설비에 몸이나 물건이 닿으면 뜻하지 않게 전원이 들어와 감전사고가 발생합니다. 또한 수전 설비 둘레를 싸고 있는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는 충전구 가까이에 물건을 놓으면 몸에 닿게 되어 감전이 되고 물건이 닿으면 단락을 일으켜 감전사고가 일어나니 주변 정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먼지나 쓰레기는 적정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단락, 발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스위치박스 내부에 불필요한 물건을 넣어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제어반, 분전반, 스위치박스, 기타 스위치류는 먼지, 쓰레기가 쌓이거나 더러워지면 고장이 납니다. 또한 사용 표시가 더러워져 잘 안 보일 때는 오조작의 원인이 됩니다. 전기 설비 내부에 공구나 불필요한 물건을 넣어두면 감전이나 단락사고가 생겨 위험합니다. 수분은 전기 설비의 큰 적입니다. 물기가 있으면 누전사고가 일어나며 인체에도 수분을 분비하면 피부의 전기 저항이 현저히 저하되고 감전되는 경우 많은 전류가 몸으로 흘러 사망하기도 합니다. 땀이 흐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설비는 물의 침입을 막아야 하고 물을 사용하는 설비는 멀리 두어야 합니다. 전기 설비의 전원 코드를 콘센트로부터 바닥 위로 합쳐 연장하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전기 불량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콘센트에 접속해 바닥 위에 합쳐진 인공 코드가 공간을 가로질러가면 사람이나 물건에 걸려 재해를 일으키며 여러 개의 전원 코드가 꽂혀있는 콘센트는 각소켓의 기기능을 표시하지 않으면 잘못 취급하기 쉽고 또한 문어발식 접속을 하지 않습니다. 위험, 유해가스나 고압으로 충전된 철강 등은 중량물이고 안전하게 저장, 배치해야 합니다. 저장 장소에는 종류별로 구분하고 충진된 것과 안 된 것으로 구분해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산소는 가연성 가스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합니다. 유지류에 산소가 닿으면 폭발적인 연소 반응인 산화 반응이 일어나므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관 장소는 가연성 물질과 유지류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보관 장소의 온도는 40도를 넘지 않게 합니다. 정도 나머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구에 대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거니까 조금만 참아요. 나도 힘들고 말해야 근데 그렇지 않으세요? 응? 워치. 애플워치는 집에 있어. 운동할 때. 내가 운동을 러닝하고 테니스 두 개 하는데 운동할 때만 워치 진짜. 거기 심박수가 나옵니다. 미돈이는 끝나라고 갔구나. 괜찮아, 자. 20분에 시작할게. 응? 너 집이 어디라고 했지? 아산 어디? 대박. 현장. 아파트야? 어디 아파트? 연하마. 오, 좋은 데 사네. 세는요? 나는 하나 코레나. 연화마을 나도 가본 적 있는데. 거기 용현마을도 있고 연화마을도 있지. 너 그럼 거기 설화고등학교 나왔어? 아니요, 이순신이라. 야, 너 좋은 데 나왔다? 그 이순신고등학교가 명문인데? 너는 학교 어디 나왔어? 나 경기대학교 다녔어요. 시험 연구과 다니고 인문계요. 아, 좋은 데 너무 나왔어. 좀 장난쳐. 쌤은 어디 나왔어? 나는 참안의 중앙고등학교. 네. 청수동 그거 천하청수동 그 사람 그거 알아요? 그 영사랑 오청수도? 알지? 어떻게 알아? 그게? 옛날에 살았어. 아, 거기 청수도에 있는 거잖아. 그 영사랑으로 하고 때는. 구성도 아니까. 무슨 거 아니까 알지? 그럼 제가 어릴 때 살았어. 어릴 때 거기 살았어? 야, 넌 좋은 데만 살았구나? 앉아있자. 제가 쌤 구성도 아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살았어. 한국어를 갔다고 그 공사를 했는 거잖아요. 무조건 얘기하는 거지. 나는 나도 만들고 이제 한 달 뒤에 너네가 이제 카카오나 뚜주루나 이런 데 가서 아마 일을 체험하고 배우게 될 건데 그때까지 마음을 릴렉스하고 편하게 먹으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알았지?
너네 여기 나사렛 대학교는 이번에 이렇게 교육하면서 처음 와본 거야? 아니, 음, 그래? 나사렛 대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건 너네가 처음이겠구나. 나는 항상 너네한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5일 동안 교육은 안전, 건강, 주의, 예방 이런 거에 대해서만 교육을 할 거야. 이유는 일을 하면서 항상 다치면 안 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수업도 너네가 편하게, 릴렉스하게, 부드럽게, 차분하게 받았으면 좋겠어. 쟤는 스토랑 가오춘하고 알아요. 다음 초등학교 알지? 거기 나왔어. 아, 그래, 중학교는? 가온주. 다운중 나왔어? 오. 근데 고등학교는 이순희 고등학교 나온 거야? 야, 멋있는 고등학교 나왔다. 거기 이순신 고등학교 옆에 이순신 초등학교도 생겼어, 이거. 알고 있었어? 이순신 초등학교라고 이순신 고등학교 바로 옆에 생겼어. 항상 일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항상. 자, 이제 너네가 직무 스트레스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육을 할 거야. 먼저 풀어볼 테니까 이번 시간도 편하게 보면 되고 질문 있으면 이따 끝나고 질문하면 되고 메모해놨다가 그리고 뭐 좀 졸리거나 그러면 편하게 귀 열어두고 영상 즐겁게 시청했으면 좋겠어. 음. 아, 너네가 궁금할 게 있을 게 너네가 끝나면 이번 이 훈련을 참가함으로써 끝나고 나서 이제 훈련 수당을 받게 되잖아요. 한 사람당. 그거는 이제 수당 그 안경 끼인 김익수 소장님께서 나중에 다 집행해 줄 거거든. 그럼 다 이렇게 계좌로 다 들어갈 거니까 그걸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부모님 선물도 해드리고 그래. 알았지? 그리고 그 계좌 그건 통장 사고는 그럼 나중에 내라고 할 때 내면 돼. 그 돈은 우리 학교 이 디르미션 학교에서 한 사람당 한 250만 원씩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모님 그거는 교육 끝나기 전에 들어갈게요. 근데 그 250만 원을 한꺼번에 준비 아니면 따로따로 줄 수도 있고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5번 줄 수도 있고 한 번에 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협의하고 있어. 그거 주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부모님 선물도 해드리고 저축도 하고 그래. 알았지? 오, 멋있다. 야. 자, 직무 스트레스 관련해서 영상 틀어줄 테니까 귀를 열어두고 시간 얼마 안 남았어. 3시 25분인데 4시 조금 넘어서 바로 질문 받고 오늘 교육 끝낼 거니까 내일은 1시 반까지 오면 돼요, 여러분. 1시 반. 오늘 왜 갑자기 시간이 오늘은 내가 점심시간에 나사렛대학교 윗분들 모시고 식사 외부에 나갔다 와서 그래서 30분 정도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내일부터는 앞으로 쭉 저기 1시 반에 할 거야. 너는 메모를 참 잘하는구나. 나중에 취업하면은 이렇게 메모 같은 거 열심히 하면 좋아. 자, 직무 스트레스 관련해서 봐줄게요. 직무 스트레스 관련 주화 실태에 알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현황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라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비교적 공단위 밀집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분석으로 하였으며 보건관리된 사업장 그리고 종합병원의 직원 등 총 245개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총 6,9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보면 건강군이 331명,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4,541명, 그리고 고위험 스트레스군이 1,346명으로
조사 대상자 중 약 5%만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으며 직장 생활을 수행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약 3분의 1 이상은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 스트레스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22%가량은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중 분석 결과 화면에 표현할 나이가 어릴수록 저학력자, 미혼거나 배우자와 이혼, 사별 또는 별거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고학력자,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는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았습니다. 건강 관련 행위의 측면에서 보면 초년자와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직무 내용에서는 직무 이유도가 높거나 직무 자율성이 낮은 경우 스트레스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동료나 상사로부터의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과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반영해주는 자기 존중심이 스트레스의 변화량에 많은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즉 성취 결과에 대한 태도나 견해에 대해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가 중요하다고 평가하거나 태도를 믿는 성향을 보일수록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보다도 다른 사람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 그리고 우연적인 요인에 의해 결과의 상태가 좌우된다고 믿는 성향을 보였고 스트레스는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이고 성취동기가 강하며 시간 압박감을 느끼고 인내심이 부족한 성향을 보이는 A형 행동 유형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은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성이 있었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높은 자존심을 갖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스트레스는 사회 인과학적 특성이나 직위, 근무 기간, 고용 형태, 교대 근무 등의 직업 관련 변수보다도 건강 관련 행위의 실천 여부, 직무 유지도, 직무 자율성, 직장 내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직무 내용, 인성이나 자기 존중심과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진은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직무 실수와 관련 질환 실태와 사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사례에 대해 알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8년 6월 기준 선임에 관련 집회 다음으로 뇌신 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병 종류에 따라 신체 부담 창업, 요통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뇌신 질환 질병 현황 중 업무상 질병 뇌혈관 질환을 살펴보면 주요 산업의 경우 기타 40.8%, 제조업이 33.6%, 운수, 참고일, 통신 14.1%로 전체 질병 발생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보건관리자의 건강관리가 없는 50인의 소규모 사업장이 총 81%로 5인 미만이 25%, 5에서 9인 18%로 대다수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심혈관 질환 현황을 보면 주요 산업의 경우 기타 40%, 제조업이 28%로 전체 질병 발생의 약 68%를 차지합니다. 내지원의 비대 현황과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 역시 보건관리자의 건강관리가 없는 50인의 소규모 사업장이 총 72%로 5에서 9인 20%, 30에서 49인 20%로 대다수 근 중증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월 일요일 오전 9시경 잠깐만. 직무 스트레스 좋아하는 게 시장님은 정보를 일일이 찾아야 합니다. 추일인력을 추적하려 있는 이 시장의 이것은 분명 인류의 토스증권. 지난 2015년 8월 중국 텐트난에 있는 유럽물 적재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요즘 화산 폭발 사고, 시아노나 기름, 질산 암모늄 등이 원인 물질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고는 천여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1984년 인도 보팔시의 폭발 침전 분당에서 발생한 맹폭같이 노출 사고는 하루 만에 수천 명이 사망하였고, 후유증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3만여 명의 목숨을 잃은 역사상 최악의 산업재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되어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인명의 발달과 관계하여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식물질 개발로 잠재적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두 개의 산업 현장 곳곳에서도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또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온 그거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됩니다. 이 공인계에서 혹시 그래도 새로 들어온 설비가 많아서 기다리는 얘기도 좋아요. 배달된 부분에 아, 포장 작업장 같은 거. 여기 발라오래. 제가 지금 들어가니까 지금 오케이. 그럼 나는 배달장 그게 제조 현장이에요. 정비 작업 결과가 준비 안 됐는데 무작정 작업을 그냥 모르겠는데. 자, 작업 시작해볼까? 큰일 나요. 일상이
우리 좋아하는 건데, 이거 좀 잘 내가? 생각보다 할 게 많거든요. 오늘 시간 되시죠? 아니, 당연하지.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갈 거야. 갔다가, 오랜만에 영화한테 같이 보려고. 잘하셨어요. 꼭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럼. 요즘 이 안전벨도 기능 검사는 잘 되는데요. 난 잘 모르겠는데. 반응물의 정성이 높아서 밸브가 고착되고 있거든요. 우리 공장 설비가 좀 연식이 돼서 그렇지. 이때까지 작은 사고 한 번 난 적이 없어요. 괜찮아. 네.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항상 유해 물질을 조심해야 돼. 유해 물질.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풀면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그렇지 않게 연기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기에 여기 피부에 연기가 노출이 되면 옷을 입고 방진복을 쓰고 있을 때 상관없는데 이렇게 일반 반팔을 입고 연기에 노출이 되면 이 피부가 다 타들어가 썩어 들어가요. 항상 나중에 어디 직장을 가더라도 이런 제조업 현장은 유해 물질을 조심해야 돼요. 유해 물질, 가스, 화재. 안녕하십니까, 백명입니다. 기업의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사례들을 만나봤는데요. 대부분의 사고가 화재, 폭발, 유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험을 잘못 취급할 경우 사업자 내부분도 외부의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미화물이라 하면 항원 산업에서 대기 중에 산소나 수분과 쉽게 그리고 동결이 가능하면서 짧은 시간에 물질을 분출하는 물질. 그래서 화재, 폭발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미화물 작업은 이러한 미화물, 그러니까 폭발성, 물 반응성, 자기 반응성, 자기 발열성 물질, 발화성, 산화성, 인화성 액체 부체, 인화성 기체,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위험물은 제조, 저장, 취급하는 공장이나 창고, 유류품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작업 사고의 대부분은 관리소로 발생하는 화재 확산이 쉽고 2차 그리고 화재나 폭발 등이나 발생 유도 물질은 작업장 근로자는 물론 인근 지역 주민, 나아가 환경 생태계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한번 발생하면 그 재해 정도가 심각해서 잘못된 위험물 작업은 중대 산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사고 중에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키려면 내가 취급하는 위험 물질이 어떤 종류인지부터 파악하고 있어야 하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위험 물질은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부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부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극성, 독성 물질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험물 작업 현장으로 가서 어떤 시설이 있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위험물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입니다. 각 설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과연 어떤
위험교육을 하셨나요? 여기 보시면 해당 물질 안 나와 있게 화재 위험을 경고하는 필기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는 위험물 작업 현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위험물입니다. 실제로도 위험물 작업 재해를 분석해보면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누출과 폭발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재해 사례들이 다시 등장했는데요. 화재와 누출, 폭발 등의 다양한 위험 요인이 드러난 사례들이었죠. 무엇이 문제가 되어 재해가 발생했는지 각 사례를 되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KT 제조 공장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페인트와 같은 인화성 액체를 다루는 장소에서 화기 작업을 진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절단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인화성 액체에서 나오는 인화성 징기에 점화되어 폭발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페인트 용기인 플라스틱 용기 때문에 화재가 더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공정 안전보고서 제출을 통해 위험성을 파악하고 복수 작업 절차서에 따라 작업하였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합성소재 제조시설 폭발 화재로 여러 사상자가 나타나었습니다. 소화 용수와 함께 해돌이 유출되기도 했죠. 보통 반응 물질은 식은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면 반응 폭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반응기 냉각과 반응 억제제 투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사례 속에 등장했던 작업자가 반응물 정성 때문에 안전벨트 작동 상태를 묻혀가는 모습 기억나시나요? 그의 말처럼 슬라이딩식 안전벨트 안전은 사고를 부른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응 폭주에 대비한 위험성 평가가 부족하였으며 적절한 비상 정지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도 재해 발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연결 배관 타열로 염산이 누출된 사고였는데요. 잘못된 부식성 물질 취급에 관한 재해 사례였습니다. 우선 설비 유지 보수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겠고요. 누출 발생 시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염산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밸브 공수 작업을 진행한 것이 다량의 누출을 부른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례들에서 확인했듯 대부분의 위험물 작업 재해가 손쓸 겨를 없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데도 부주의한 습관과 안일한 대처로 인해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작업에서 취급하는 화학 물질의 종류와 그 특성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특성과 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우선되는 상황일 텐데요. MSDS,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통해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MSDS에는 대상 물질의 명칭, 구성 성분, 취급 주의사항, 위험성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투입 전에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꼭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화학 물질에 대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MSDS 작성과 검토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을 취급할 땐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업 시 주의해야 될 점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지켜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물 반응성 물질이나 민화성 물질을 취급할 때는 물 접촉 방식에 완전 밀폐 용기에 조성하고 빗물이 습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위험물을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하여 주입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 확인하는 후에 작업해야 됩니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전기기계나 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안 되고요. 특히 밀폐 공간에서 인화성 액체로 스프레이 분당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농도가 폭발 하한계 25%를 넘지 않도록 환기시켜야 합니다. 스위치와 외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방폭 인증을 받은 전기기계 기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물 취급 시의 주의사항은
해당 물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르니까요. 해당 물질에 대한 정보와 안전수칙은 반드시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숙지해야겠죠. 그럼 이제 위험물 작업의 안전수칙을 살펴보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금치의 안전수칙.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비보호구. 취급하는 물질의 특성과 상태, 취급 조건 등을 고려하여 끝났어? 아니, 선생님, 나가자마자 저기. 아. 응. 접촉 비용이라는 거. 나가시기 전까지 잘 마무리했는데 갑자기 나가시자마자 저렇게 하면 또 돈이 남아있는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바로 짧게 하나 보고 원원 수업은 마무리하는 거로 하죠. 시제 위에 물질 짧은 거예요. 일사에서 개발한 세척제의 승인은 원래 세척할 때는 이걸로 한번 세척해 보세요. 업장에서 사용하기 전에 현장 테스트가 필요해요. 전에 쓰던 것보다 때가 더 잘 지워지는 건가요? 매번 할 때마다 잘 닦이지 않아서 작업하는데 오래 걸렸었는데 잘 됐네. 이 약품이 더 함유되어 있으니까 보호구 착용하고 작업하시고요. 아 괜찮아. 깜빡이 안 되는데 뭘. 보호구 착용 안 하면은 또 사고 나는 거예요. 준비해보세요. 지난번보다 화학약품이 많이 추가해서 화학약품이 지난번보다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라고 하죠. 있어요. 얼마 안 하는데 그래서 이게 몸에 튀기죠. 이상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흡마비가 오게 된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사의 행동에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보호구 착용을 안 했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나한철 씨, 반가워요. 방금 전에 본 파일 내용은 주로 안 썼던데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호흡마비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유해물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유해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안전사고 방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유해물질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거 5분 남았어. 이거 5분 남아서 질문하고 끝내자. 유해물질과 작업 환경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해물질의 개념에서는 유해물질의 정의와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유해물질에 의한 재해 사례들을 알아보며 유기용제와 작업 환경의 관리에서는 유기용제의 관리 방안과 작업 환경의 관리 그리고 유해 환경의 개선 방법과 개선된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와, 정말 열심히 들어야겠군요. 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죠. 오늘 학습을 하고 나면 유해물질의 정의를 이해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유해물질을 실제 작업에 적용할 수 있고 유해물질에 의한 재해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유해물질 작업 시 화학재해 예방을 위해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용제와 작업 환경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유해 환경의 개선과 개선 사례를 통해 유해물질의 안전한 취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자, 그럼 먼저 유해물질의 이름을 전반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교수님, 유해물질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네, 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피해를 일으켜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화학물질이나 인간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많은 화학물질이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의미이지 절대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란 정성적인 것이 아니라 정량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을 클릭해서 위험물의 종류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그럼 유기용제가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유기용제는 지방과 콜레스테롤 등 각종 유기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 조직과 결합하여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화학물의 종류에 따라 침범하는 장기도 달라지게 되죠. 또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은 마취 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신경계의 지방 조직에 대한 친화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량을 흡입하게 되면 마취 작용이 나타나지만 마취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양을 오랫동안 반복하여 흡입하면 만성 중독으로 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유기용제는 중독 생산은 물질의 유리화학적 성질과 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용한 탄소는 간장과 심장에 영향을 주는 반면 벤진은 조혈장인 골수를 침범하고 이황한 탄소는 중추신경계통을 침해하는 등 지방과 뇌의 친화성, 결합되어 있는 염소 또는 니트로그의 수, 휘발성의 차이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유기화합물이 나타내는 독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누고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항목을 클릭해 볼까요? 유기용제의 중추신경계에 대한 작용으로 잘 알려진 것은 마취 작용입니다. 술에 취한 듯이 기분이 좋고 동작이 둔해지면서 졸음이 오고 심하게 노출되면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농도가 높을 때 일어나는 급성작용이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황화탄소에 의해서는 뇌신경세포가 파괴될 수 있고 환각작용이 일어나거나 우울증, 치매 등 신경장애가 발생하며 화학연수가 생기에 의해서는 가발성 신장염이 생깁니다. 메틸 알코올 증기에 노출되거나 이를 에틸 알코올로 오인하여 마시게 되면 시신경에 작용하여 실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기용제의 중추신경에 대한 작용은 2차적으로 위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토증,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소화불량이나 식욕 부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벤젠이나 사용화탄소 등 조혈기관이나 간장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도 소화기능 증상이 일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기용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코와 피부의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세트산 등은 자극성이 강하고 트수에닌도 코 점막을 강하게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키며 사용화탄소 등 염소를 항의한 물질을 화기에 접촉하는 경우 냉독성의 포스겐가스를 발생시켜 폐수종 등을 일으키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장은 여러 가지 물질이 체내에 들어갔을 때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때문에 악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탄화수소의 염화물이 간장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용화탄소와 클로로포름 등은 간장에 대한 작용이 매우 강하며 사용화탄소는 간의 대사를 유발하고 암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간장장애가 일어나는 경우 심장장애가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벨리풀의 유도체가 심장에 대해 장애를 일으켜 심장염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노출이 중지되면 치유되지만 심하게 장애를 입은 경우 요동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벤츠는 조혈장비인 보스에 직접 작용하여 조혈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로 노출 초기에는 빈혈증이 나타나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가 나타납니다. 특히 중성자의 백혈구의 감소가 촉진되며 마침에는 백혈병으로 이행하여 재생불능성 빈혈이 되어 사망할 수 있으며 니트로하민은 혈색 소재사에 영향을 주어 메트헤모글로빈이 형성하여 피부가 암자색을 일으킵니다. 유기용질은 피부와 각막에 접촉하여 독소 자극을 일으키는 것이 많고 그 자극성의 강도는 화합물의 특성과 접촉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눈에 유기용질 비만이 들어가며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막염, 각막염이 초래되고 고농도의 진기를 마시게 되면 눈, 코, 목구멍의 점막이 자극을 받습니다. 또 유기용질에 따라서는 피부를 자극하며 피부염을 일으키기도 하며 글로저리 피부가 유기용질에 자주 노출되게 되면 피부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상실되어 피부 훼손이 일어나고 결국 피부염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알러지 자극성은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차이가 심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난 너무 잘안 보는 노래를 봐서 너무 좋아하고요. 네. 오늘 4시 10분인데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한 거 없어요? 그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시. 내일은 딱 내일만 1시 반까지 와서 똑같이 비슷하게 수업을 자유롭게 해보고 금요일에는 한번 여기 위에 인가공하고 있는 곳에 방문해가지고 구경할 거예요. 저희는 못해요. 못해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구경할 거예요. 체험. 구경만 할 거예요.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바로 1층에 있어요. 아 그리고 저희 그 요번 알지? 카페. 그렇지. 미술이 정답. 그 수문이하고 저하고는 금요일에 못 와가지고 온라인으로는. 온라인으로 해요. 그래.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거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지 아니면 청소 클리닝 교육을 받을지는 내일 1시 반까지 1시 반까지. 영원아.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